5번째 과목입니다. 이 5번째 과목은 우리가 항상 제가 종합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종합장을 보겠습니다. 5번째 장은요, 81번입니다.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와이어로프는 첫째, 이음매가 있는 것인데 요거 잘 봐요. 요게 바로 정독입니다. 요게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지만 없는 것이니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답이 보였습니다. 둘째,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능을 7% 초과하는 거.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거.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간단하게 해설도 해놨습니다. 인매가 없다는 것은요, 안전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하죠. 역시 우리 교재 6-102 쪽에 명쾌하게 잘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또 산업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사에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법에서도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제63조입니다. 이것은요, 필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기, 필답과 작업형에 공통으로 출제되고 있죠. 82번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가설통로입니다. 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간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것이요. 간로석을 찾는 겁니다. 간로석을 찾아보겠습니다. 쉽게 답이 보이죠. 수직경에 갔을 때 통로의 길이가 뭡니까?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이나 뭘 설치한다? 바로 요놈을 설치한다. 요놈이 뭐요? 계단참을 설치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수직경에 갔을 때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면 이래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6-14쪽에도 있지만 2017년에 또 3번 계속 나왔고요. 2018년에는 이번 시험에는 기사와 산업기사 공통으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합격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법적인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조 가설통로로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83번째입니다. 다음 중 구조물의 해체 작업을 하는 기계기구 아닌 것은, 해체하는 기계가 아닌 것, 해체는 부시고 뭐 이러는 거죠. 첫째, 대표적으로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세석기, 세석기는 뭐요? 세석기는 우리 뭐 이렇게 부시고 할 때 이제 잘게 부시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세석기라 그래. 대릭은요, 여기 우리는 뭐냐 그러면 대릭은 철골을 세울 때 하는 대표적인 운방, 철골 세우기 대표적 기계죠. 답이 2번 나왔어요. 앞세기, 철제해봐 다 해체형 기계입니다.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가위 대릭이죠. 가위 대릭. 대릭은 대표적 기계, 철골 세우기 기계인데 가장 일반적인 기준기로 우리는 대릭이라고 이렇게 하고, 스티플의 대릭은 삼각대릭. 참고 그림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번째입니다. 강풍 시 타워 크레인에 설치하거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 풍속 기준 옳은 것인데, 이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는요, 근간 2018년 들어와서 계속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요, 사망 사고가 하루에 1주일에 하루에 1.5명 정도 죽는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요, 3대 재해는, 사망 재해, 첫째는 뭐 그랬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첫째 사망률이 제일 많은 것은 자살입니다. 자살. 두 번째가 뭐요? 교통사고입니다. 세 번째가 산재예요. 그런데 산재를 줄이기 위해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는, 사망사고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살이 제일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타워 크레인은 설치, 특히 타워 크레인이요, 근간에 2018년에 와서 계속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순간 풍속을 기준으로 할 때 옳은 것이에요. 설치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 순간 풍속은 건데, 설치나 해체 작업을 중지시켜야 되는 것은요, 순간 풍속이 초당 10m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체 작업을 하거나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10m 초과할 때는 타워크 설치, 조립, 해체, 점검 작업이고요. 요 한 번만에 다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순간 풍속이 15m 초과할 때는 타워 크레인의 운전 등을 작업을 중지합니다. 이게요, 2018년 3월 3일 이전에는 20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 강의도 앞에 강의는 아마도 2017년까지는 20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재는 15로 건쳐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이 아니고 15입니다. 그래서 순간 풍속이 15m 초과할 때는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하고요. 30m 초과할 때는 5개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 조치도 해야 됩니다. 순간 풍속이 30m 초과하거나 중진 이상의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는 5개 양중기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요. 순간 풍속이 35m 세카일 때는 5개 승강기 건설자 리프트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6-30쪽에도 있지만 우리 교재 역시 61쪽에도 있고요. 2018년 3월 4일 날 또 출제가 됐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의 작업 중지로 명쾌하게 법으로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85번입니다.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락이에요. 추락이라는 건 반드시 사람이 떨어지는 걸 추락이라고 해요. 추락의 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건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는다. 당연히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으니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덮개를 설치하는다. 덮개를 설치하니까 계급이 구멍에 빠져요. 투하 설비는요,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 이것은 얼마? 3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투하 설비. 안전난간을 설치하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급의 방호 종치는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이것은 실기, 작업형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계급의 방호 종치 5가지를 쓰시오. 또는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86번을 가겠습니다. 86번은요, 기상상태의 악화로 비계에서의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계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에요. 첫째, 기둥의 침하라든지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손잡이의 탈락 여부, 탈락 유무도 확인해야 됩니다. 격백의 설치 여부인 건데 여기 비계에 격백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여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답이 되겠고요. 발판젤의 손상의 여부라든지 부착 또는 걸림 상태입니다. 비계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6가지로 되는데 요 내용은요, 우리 6과목에도 나오지만 1과목 안전관리론에서도 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실기, 필답형, 작업형에도 공동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7번입니다. 사다리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의 벽과 사이는 최소 얼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냐 하면 사다리식 통로의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을 유지해. 이거는 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6-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6-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6-15도 있지만은 법적인 기준이고요. 2017년 5월 7일 날은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88번입니다. 드럼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놓은 기계로 점토층의 내부를 다진 데 적합한 것은 알아둘 게 있어요. 전부 롤러예요. 롤러인데 요걸 알아야 돼. 롤러 중에서 돌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뭐야? 그러면 바로 탭을 만들었다. 탭이라는 것은 앞나사를 내는 공부예요. 그게 바로 요거 진행형을 해가지고 탭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탭핑 롤러. 답은 탭핑 롤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러 표면에 돌기를 만들어 부착 또는 땅 깊숙이 다짐이 가능한 거예요. 토립자를 이동하여 함수비 조절을 용이하고요. 고함수 점성토 집안에 효과적이에요. 유효 다진 깊이가 매우 깊게 되겠습니다. 흙덩어리라든지 파쇄 효과 및 맞물림 효과도 커요. 요것은 그냥 텐덤이고요. 여기 돌기가 없으면 텐덤, 돌기가 있으면 탭핑,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89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중약물, 우리나라는 중약물은요 100kg 이상의 하물을 중약물이라고 합니다. 중약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내용에는 5가지의 안전대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낙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전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위험물 노출이 없어요. 있다면 협착과 붕괴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 요거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함 뒤에는 똑같은 말이죠.
중요한물 지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 내용 5가지를 쓰라는 것도 실기 필답형에도 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90번 보겠습니다. 90번은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을 위한 대상액이 56억 원입니다. 56억인 교량공사의 산업안전보건 얼마인가. 근데 이건 간단해요. 우리는 실에 이렇게 하잖아요. 50억이라 그러는데요. 5억 원 이하 또는 50억 원 이상, 5억에서 50억 사이죠.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은 대상액 곱하기 계산기준 비율인데 56억일 때는 이걸 외워야 돼요. 반드시 요게 대상액의 계산기준표의 비율 0.0197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 11억 3억 2천만 원인가요? 지금 잘 안 했는데 어쨌든 110, 320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요 6-10 표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91번입니다. 91번은요. 좀 잘 정독을 해야 돼. 왜?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하는 해체공법이 해체공법의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부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해체공법은요. 연삭기, 그라인더를 할 수 있죠. 연삭공법을 할 수 있고요. 발파공법도 할 수 있고요. 유압공법도 할 수 있습니다. 오픈컷 공법은요. 우리 흑마기 공법의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3가지는 해체공법이고 바로 3은 오픈컷 공법은 흑마기 공법입니다. 그래서 비탈면 오픈컷 공법과 흑마기 오픈컷 공법인데 흑마기 오픈컷 공법에는 타이로드 공법, 버팀드 공법, 자립 흑마기 공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기 작업형에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92번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짐에 작용하는 한이 연직 방향. 연직이라는 것은 수직 방향을 말합니다. 연직 하중이 아닌 것은, 연직 하중은요, 바로 콘크리트 치갑은요, 단독으로 별도 하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의 중량, 그 다음에 굳지 않는 콘크리트 중량, 작업원의 작업 하중은 다 연직 방향의 하중. 연직은 다른 말 하면 수직 방향의 하중이 되겠습니다. 기타요, 거푸짐 지붕에 고려할 하중은 연직 방향 하중 바로 거푸짐 지보공, 콘크리트 철근 작업은 타설용 기기고 기계 설비 중량 충격 하중이고 그 다음 행방형 하중이 있고 콘크리트 치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치갑은 별도로 하중을 구성한다는 것. 93번입니다. 93번은 거푸집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거푸집은요, 조립 시 거푸집이 이동하지 않도록 비계 또는 기타 공작물과 직접 연결한다.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거푸집은요, 뭐예요? 콘크리트가 다른데 흘러가지 않게 하는 틀이잖아요. 틀을 거푸집이 이동하지 않도록 비계 또는 기타 공작물과 직접 연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별도로 구성해야 돼요. 틀렸어요. 둘째, 거푸집 치수를 정확하게 하게 하여 시멘트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게 목적이거든요. 둘째, 거푸집 해체가 쉽게 가능하도록 방리제를 사용 등의 조치를 하고요. 치갑에 대한 안전성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푸집 조립 시 주의사항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고 통로 및 비계를 확인하고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고 악천후 시에는 어떻게 작업을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개착식 굴착 공사에서 버팀보호공법을 적용하여 굴착할 때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측 장치로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버팀대 공법에서는요, 바로 지하 수위계, 경사계, 변형 융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록, 볼트, 응력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계측기기를 했는데 이 계측기기 눈으로 한번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95번입니다. 이거는 잘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유해위험 방지계획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우리 제2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도 반드시 출제되었었고 또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상 높이가 25가 아니고 원래 31. 제가 안 되면 요거라도 기억하라 그랬어요. 31m인 건축 건설공사 최대 지강 길이가
45배는 교량건설공사 40m가 아니고 얼마? 50m입니다. 깊이가 얼마?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제방 높이가 50m 이상인 다목점건설공사예요. 근데 제방 높이는요, 왜 이게 맞냐? 무조건 제방 높이는 다목점 건설공사는요, 높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최대 지간 길이가 45라고 되는데 50m 이상이고, 터널 건설공사 깊이가 18m 아니고 10m입니다. 꼭 숫자라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은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96번입니다. 차량계 하유 공박 기계들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는 그 상황, 거리가 먼 것은 반드시 차량계 하유 공박 이동할 때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돼요. 둘째, 집안의 부동 침하를 방지해야 되고요. 상당 부분 안정을 위해 버팀줄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갓길의 붕괴 방지입니다. 그래서 차량계 하유 공박 기계의 전도 전락 방지 대책은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요. 집안의 부동 침하를 방지하고 갓길의 붕괴. 요거는 실기에 필답과 작업의 단골 손님, 단골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산업기사뿐만 아니고 기사에도 매번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97번째입니다. 97번째는 추락재 방호용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는 얼마인가요? 단 그물코의 크기가 얼마? 10cm예요. 그물코의 크기는요, 추락 방어망은 10cm와 5cm가 있어요. 여기 뭐냐,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는 건데 여기 매듭 없는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매듭 없는 방망은요 5cm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240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매듭 방망일 경우는 우리 200과 110입니다. 여기서도요, 우리는 추락 방어망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방망이 설치 각도는 20에서 30도고요. 그물표의 규격은 10cm입니다. 내민 길이는요, 돌출 수평 길이가 2m 이상입니다. 단 바깥면으로 하는 말이 나가면 3m 이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번은요, 발파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파 작업 종사는 근로자가 준수할 사항 중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장정구로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발파공업 축지재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셋째,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하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켜 단시간 안에 용해시킬 수 있도록 할 건데, 어떠한 경우라도요, 직접 접촉시키면 안 돼. 왜? 직접 접촉하면 발파를 하기 전에 지가 발파되고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거죠. 답은 바로 3번이고요. 첫째, 넷째, 전기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하향률을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전선에 대해 저항 측정 및 도통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파 작업에 대한 준수사항은요, 상당히 많아요. 쭉 한번 여러분 참고적으로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99번째입니다. 다음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망의 설치 기준인데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추락방호망은요,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병 길이 얼마나 되냐면 12% 이상이 돼야 돼요. 여기 이제 12%라는 게 들어가면 되겠죠. 답은 그러니까 2번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은요, 추락방어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어 설치 지점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추락방어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어 처지는 짧은 변 길이 얼마?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 건축물등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그 망어 내미는 바깥면으로부터 얼마?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에요. 반드시 일반적인 방어망은 2m인데 바깥쪽이라는 말이 나오면 3m는 알아고요. 다만 그물코가 10cm인데 20mm 이하의 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4조 사망에 따라 낙하물 방지를 설치한 것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틈이 조금 된 것은 어떻게 해?
낙하물, 물건이 떨어지는 것도 방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번입니다.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준수사항은 옳지 않는 겁니다. 동바리를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최소, 이거 잘 봐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3개까지는 되는데 3개 이상은 사용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애매하게 잘 봐야 돼요. 둘째,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후 지 상태 유지에 맞는 말이에요. 동바리 이음은 맞대는 이음이나 장부 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강제와 강제 접속 부분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거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다 맞아요. 근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최소 3개 이상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상이라는 건 3개가 들어가요. 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다음 강목의 사항을 따를 거니까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인 모순이 있어요. 여기 뭐냐 그러면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최소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도록 할 거니까 요 말이 봐요. 사용하지 않도록 할 건 얘는 뭐예요? 사용하도록 할 거니까 혼돈되는 거예요. 사실 3개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사실 조금 모순점이 있더라도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건데 사용하도록. 이게 헷갈리게 돼서 그래서 꼭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정독을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국어적으로는 이것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게 있다 정도 알고 나머지는 똑같은 얘기. 파이프 섭 이어서 사용할 경우는 4개 이상 볼트 또는 전용 철문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는 높이이면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 만들고 수평 연결재를 변이를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수없이 반복됐고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요. 우리는 5번째 과목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녹색 직업, 녹색 자격증 코너라고 그랬는데 종이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내가 왜 이걸 내어놨냐 그러면 여러분도 정말 귀찮지만 때로는 반복해서 써보는 습관을 가진다면 여러분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종이위의 기적인데 쓰면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 그것을 기록하라. 메모하라는 뜻이거든요. 목표 달성에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목표를 기록하라. 그러면 그 행동이 다른 곳에서 움직임을 이끌어낼 것이고 목표를 이루려면 일단 목표를 기록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헨리 우드 앤 클라우즈의 종이위의 기적 쓰며 이루어진다에 제가 가져와서 옮겨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요. 꿈을 숫자에서 숫자로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꿈을 구체적인 목표를 나타낼 수 있다면 절반은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표를 명확하게 입으로 말하는 거 좋고요. 주위에 알리는 것을 자신을 더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원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화해가는 것으로 유명한 손정희 회장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5과목 모두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강사입니다. 교육의 객체는 여러분입니다. 매개체는 교재라고 그랬습니다. 삼위일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한 합격으로 이번 시험에 합격한 후에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을 볼 것입니다. 그래요. 실기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